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시죠?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금값은 날아가는데 비트코인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이러다가 시즌 종료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혼란스러운 장세에서 오히려 더 강하긴 합니다. 실제로 최근 이 답답한 장세 속에서도 종목 스크리닝을 통해서 서싱트, 트럼프, 멜라니아, 호라이즌을 잡아서 몇 억가량 수익을 냈습니다. 과거에도 UX링크, 어드벤처골드, 무브먼트 등등 이런 종목들로 혼란스러운 장세에서 몇 억가량을 벌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장세에서 스크리닝을 잘하면 오히려 폭발적인 수익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걸 스크리닝하는 방법도 꼭 알려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당장 물려 계시거나 마음이 불안하신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다음 주제로 다루도록 하고,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커뮤니티나 코인 관련 영상들 댓글 보면 난리예요. 비트코인 죽었다, 알트 시즌 안 온다, 현금화가 답이다, 아니다, 비트코인 상승장 올 거다 등등 판단에 혼란을 주는 노이즈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떤 구간에서 방향이 확실히 결정될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장세에서 종목 스크리닝 방법은 시장 방향이 정해지고 나서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것 때문에 이 피말리는 회장이 저는 곧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의 위치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아주 큰 방향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지금부터 그 이유들을 차트와 데이터로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핵심 포인트 1번, 장기 이평선 관점. 첫 번째 근거입니다.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노란색 선은 365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여러분, 이 평선이 뭔가요? 간단하게 말하면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매수 심리선이죠. 1년 동안 거래된 가격들의 평균값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365일 이평선은 단순히 숫자의 평균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365일 24시간 내내 거래됩니다. 전 세계의 세력들, 기관들, 개인 투자자들, 모든 참여자들의 매수 매도 의사결정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모든 의사결정의 평균이 이 선 하나에 모인 겁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365일 이평선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대세를 결정해왔습니다. 그럼 이 365일 선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예 비트코인이 생겼던 처음 시점부터 가볼게요. 이건 비트 스탬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1차 불장이라고 불리는 2013년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당시엔 지금처럼 거래소가 많지도 않았고 비트코인을 아는 사람도 극소수였습니다.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2013년 초에 약 13달러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365일 선입니다. 2013년 말에 110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85배 상승한 비트코인. 불장은 언제나 그렇듯이 어느 순간 끝나게 되는데요. 2014년 초 비트코인이 1100달러에서 조정을 받기 시작했다가 365일 선까지 내려온 걸 보실 수 있죠. 이때 어땠죠? 지지를 받고 큰 반등 파동을 만들어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365일 선은 강력한 지지를 받는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뒤를 한번 봅시다. 365일 선을 잠깐 지지를 받는 듯 했지만 결국 이 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1100달러였던 비트코인이 900달러, 700달러, 500달러, 300달러, 최종적으로 150달러까지 무너졌습니다. 최고점 대비 약 86%가 폭락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패턴을 발견하셨나요? 365일 선을 지키고 있을 때는 불장이 계속됐고 시즌이 종료되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2차 불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은 비트코인이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졌던 시기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대박났대, 친구가 비트코인을 집샀대,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던 시기였죠. 그때 차트를 보면 또 똑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2015년 비트코인 가격이 365일 선을 넘긴 뒤부터 비트코인 시세는 365일 선을 지켜주면서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다가 2017년에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에 힘이 붙으면서 2,000달러, 5,000달러, 10,000달러, 15,000달러, 그리고 2017년 12월에는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기록합니다. 전 세계가 들썩였어요. 뉴스마다 비트코인 얘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정점이었죠. 박상기의 난이라고 불리우는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 금지 이슈가 터지면서 2018년 1월부터 조정이 시작됐고
비트코인은 365일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당시 큰 악재에도 불구하고 어떻죠? 365일선에는 큰 반등을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365일선이 무너지는 구간이 화면에서처럼 확인되죠. 그 뒤에 해당 추세선을 다시 탈환하려는 매수세에도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사실상 시즌 종료가 되는 흐름을 보입니다. 보세요. 1차 불장 때와 똑같은 패턴이죠. 365일선을 지킬 때는 불장, 365일선을 깨지면 시즌 종료. 이런 흐름이 비트코인의 굵직한 역사에서 반복됩니다. 코로나 빔 때도 그렇고요. 2020년, 2021년 당시 3차 불장에서도 부처빔 같은 큰 하락에서도, 그리고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3차 불장이 끝난 시즌 종료의 초입 구간에서도 365일선은 의미 있게 작용했죠. 12년간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365일선 위에서는 불장이 지속되었고 365일선에 맞닿았을 때는 지지 역할을 해주면서 강력한 반등을 해주었지만 365일선은 이탈되면 시즌 종료급 폭락이 나왔다는 점이요. 자,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현재 비트코인은 365일선을 지지받아서 큰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낸 3차 불장의 정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요, 365일선이 지금 캔들 가격에 거의 근접해서 다시 맞닿을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확인했던 것처럼 이 선이 만들어낼 상황은 두 가지 뿐입니다. 지지받고 위로 가면 큰 상승 파동, 깨지면 시즌 종료에 준하는 큰 하락이라는 시나리오 말입니다. 12년간 역사가 증명했듯이 365일선은 비트코인의 생명선입니다. 이러한 생명선이 현재 가격 근처까지 올라왔다는 점이 비트코인 가격이 큰 방향성을 보이기 직전으로 보이는 근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2번, 장기 추세선의 수렴. 자, 이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장기적으로 만들어진 추세는 그 추세를 깨는 순간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추세선이라는 건 수많은 투자자들의 매매 심리가 쌓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1년 동안 만들어진 추세선과 7년 동안 만들어진 추세선, 어느 게 더 강력하겠습니까? 당연히 7년이죠.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자금이, 더 많은 신뢰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추세가 깨지면 시장의 충격파가 퍼집니다. 아, 이 추세가 깨졌네? 그럼 큰 변화가 오는구나.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하면서 엄청난 변동성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세라는 건 항상 수렴과 발산을 반복합니다. 좁아졌다가 넓어지고 또 좁아졌다가 넓어지고, 특히 장기 추세가 수렴하는 구간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으로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옵니다. 압축된 에너지가 한순간으로 터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추세 수렴의 원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비트코인의 차트에는 3개의 초창기 추세선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그려드릴 텐데요. 이 3개의 선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선들이 모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선부터 볼까요? 첫 번째, 노란색 장기 저항 추세선입니다. 이 선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2017년, 2018년 불장의 최고점 기억하시죠? 약 2만 달러였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2만 달러 돌파라고 전 세계가 난리 났었죠. 그리고 두 번째 점, 2020년, 2021년 불장의 최고점인 6만 9천 달러. 이 두 개의 역사적인 최고점을 이으면 바로 이 노란색 장기 저항 추세선이 만들어집니다. 이 선을 맞고 매번 큰 하락 파동이 만들어졌었죠. 이번 관세빔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추세는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선을 돌파하거나 반대로 이 선이 지지선으로 작용되면 큰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흰색 장기 추세선입니다. 이 선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2020년, 2021년 불장이 시작된 지점을 기억하시나요? 약 10,000달러에서 시작해서 쭉쭉 올라갔죠. 당시 2차 불장의 하락 추세선을 넘긴 시점과 2차 불장의 첫 번째 최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더블탑을 찍으러 가는 시점을 이은 선이 흰색 추세선입니다. 이 선이 깨졌을 때가 2022년 1월이었죠. 그 뒤에 해당 선이 매수세를 막는 저항 역할을 하다가 결국 루나 사태 터지고 그 직후에 FTX가 파산하는 등 시즌 종료 흐름으로 이어졌던 흐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장기 추세선이 깨졌을 때 나오는 무서운 힘입니다. 그런데 이 흰색 추세선이 앞서 말씀드렸던 노란색 추세선과 비슷한 위치에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늘색 상승 추세선입니다. 이 선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신고가 랠리를 만들고 있는 상승 추세선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블랙로, 피델리티 같은 초대형 기관들이 들어오는 등 기관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큰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2차 불장 당시 최고점을 돌파한 매수세와
10만 달러를 넘긴 뒤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재차 신고점을 갱신하도록 만든 저점을 이은 선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즉 현재 비트코인 4차 불장을 주도하고 있는 매수 세력의 힘을 보여주는 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늘색 추세선도 현재 가격대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다시 보세요. 노란색 장기 저항선, 흰색 장기 추세선, 하늘색 상승 추세선, 이 세 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모두 한 구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차 불장과 3차 불장의 최고점을 이은 노란색 저항선, 2020년 불장을 만들고 2022년 폭락을 야기한 흰색 추세선, 그리고 현재 3차 불장을 주도하는 하늘색 추세선, 이 세 개의 거대한 힘이 지금 한 곳에서 충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이 자리가 엄청난 격전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로 가려는 매수세와 아래로 내리려는 매도세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횡보하는 겁니다. 힘의 균형이 맞춰진 상태죠. 그런데 이런 균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런 장기 추세가 수렴할 때 방향성이 정해지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앞서 언급한 365일선 관점까지 합친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횡보는 끝납니다. 그것도 곧 아주 큰 움직임으로. 그래서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궁금한 거, 그래서 오를 건가요, 떨어질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 같은 대형 자산의 중장기 방향을 예측한다는 건 오만입니다. 저도 사람이고 시장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100% 믿을 수 없어요. 만약 누가 제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거나 착각하는 겁니다. 다만 트레이더로서 저는 손익비를 봅니다.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롱을 잡을 것인가, 숏을 잡을 것인가, 관망할 것인가, 이건 손익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제 개인적인 관점은 롱 포지션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가격보다 조금 더 떨어진 자리, 10만에서 10만 1천 달러 부근, 이게 트럼프 관세 폭탄 때 만들어진 격전지이면서 앞서 말한 365일 이평선과 3개의 장기 추세선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손익비를 계산해 볼게요. 만약 여기서 떨어진다면 다음 지지선은 어디일까요? 아마 8만 8천 달러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럼 손실은 약 10% 정도겠죠. 만약 여기서 올라간다면 다음 저항선은 어디일까요? 수렴 구간 저항 상단에 해당되면서 이전 매물대 저항이 모여있는 가격에만 매도하더라도 약 20%가량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위에 있는 강력한 저항을 깨고 상승을 이어간다면 광기 어린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익절 반본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은 최소 10%이고 더 커질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 이를 위험을 감수하면 이익은 비대칭적으로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시점에서 롱 포지션에 무게를 두고 포지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여러분은 각자의 리스크 성향에 맞춰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승 쪽에 무게를 두는 추가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먼저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장기 추세선과 이평선은 강력한 지지선으로도 작용한다는 점을 근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거시경제 환경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 기대감으로 들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고 앞으로도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죠? 돈이 풀립니다.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유동성이 증가하면 그 돈은 어디론가 가야 합니다. 주식, 부동산, 그리고 비트코인 등. 중요한 거는 2022년 당시 전 세계 자산 시장을 학살했던 인플레이션 신호는 안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CPI가 중요하냐? 2022년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왜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 세계 자산 시장이 학살당했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치솟아서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유동성이 줄어들고 위험 자산으로부터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 결과가 바로 2022년 대폭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잡혔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고 금리는 내려간다고 믿고 있고 유동성은 늘어나고, 이건 심리상 위험 자산에게 매우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물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항상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2022년처럼 전 세계 자산 시장 대학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런 신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급적인 관점입니다. 코인 시장에만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근에 유입되시는 분들은 못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런 자산군을 막론하지 않고 모두 크게 오르는 상승장에서는 투자자들의 탐욕이 극에 달합니다. 나스닥 보세요. 거의 매일 신고가 경신하고 있죠. 코스피도 4천 넘었습니다. 금값은 온스당 4,000달러 넘어가면 역사적 고점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불장에서 남들 돈 버는 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오른 걸 사기에는 너무 무섭고 다 올라서 이제 어디 가서 돈 벌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탐욕입니다. 남들은 다 돈 벌고 있는데 나도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심리가 작동합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이미 너무 올랐고 금도 고점이고 그럼 뭘로 돈 벌지? 뭘로 먹지?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비트코인 앞서 보여드린 추세선을 위로 돌파한다면 엄청난 포모가 발생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시경제 얘기, 유동성 얘기, 투자자 심리 얘기, 솔직히 단타나 수익 매매할 때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저도 평소에 포지션 짧으면 몇 분, 길면 며칠 들고 있을 때는 일일이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거시경제가 어쩌고 하는 거는 중장기 투자자들이나 기관들이나 고민하는 겁니다. 단타 트레이더들은 그냥 차트 보고 지표 보고 거래량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장기 추세선의 수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오는 순간에는 거시경제적 환경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큰 방향성을 놓치지 않거든요. 이 점 꼭 유념하시고 평소에는 단타 매매, 지금은 중장기 관점,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상승 쪽에 무게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시장은 언제든지 예상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트레이더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존심 부리면서 아직 올라갈 거야 하면서 물타기 하는 게 아니라 틀렸으면 인정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손실을 제한하고 수익은 키우는 것, 이게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방식이 궁금하시다면 이전에 올린 영상을 꼭 참고해주세요. 자, 길게 말씀드렸는데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365일 이평선과 세계 초장기 추세선이 수렴하고 있는 위치에 비트코인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수렴 구간에서는 폭발적인 방향성이 나왔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큰 움직임이 나올 거다. 이렇게 큰 방향성이 결정되는 시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손익비 관점에서 롱 포지션에 무게를 두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은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있다. 휘말리는 횡보는 곧 끝날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정해지면 시장은 요동칠 겁니다. 준비된 사람은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준비 안 된 사람은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고 싶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하신 분들은 유튜브 게시글에서 실시간으로 제 관점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